학생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몰랐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말이 정말 좋은 중학교 2학년 윤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이 배우고 싶어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찾아온 초6 클로이 엘레인 보이드입니다. 러시아, 나이지리아 혼혈이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중1 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러시아인이지만 저는 한국 토박이로 자랐습니다. 초6 찰리 블라디미르입니다. 오늘은 찰리그로 불러주세요. 집에서는 러시아 말을,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쓰는 소녀, 바로 저 데이즈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을 뒷받침해 주실 전문가,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돕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청소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대전 고등법원에서는 한 판사가 처음으로 존댓말로 이것을 써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결정문, 2번 판결문, 3번 선고문. 클로이. 네, 클로이 의원님. 그냥 찍은 건데 판결문. 오, 2번 판결문? 네. 네. 잘 찍었네요. 정답! 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말로 판결문이 작성되었는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법원에서는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모든 판결문을 반말체로 작성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대전 고등법원 민사 판결문에서는 한 판사가 존댓말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의 경우에는 받아보는 분이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접수된 진정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와 판단, 권고사항을 담은 공문서인 결정문을 존댓말로 작성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릴게요. 어떤 대상을 높여서 말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을 존댓말이라고 하죠. 네. 다음 중 꼭 존댓말을 써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처음 보는 버스기사님, 2번 2살 많은 친한 형, 3번 집 앞 떡볶이집 사장님. 저요. 애매한데 우리 찰리꾼이 좀 더 먼저 든 것 같아요. 저는 2번 같아요. 왜냐면 보통 친한 형끼리는 가끔씩 뭐 반말 써도 된다고 하지 않나요? 2살 많은 친한 형한테는 반말 써도 된다. 네. 정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고민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존댓말은 듣는 사람의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거나 높은 계급에 있는 경우, 또 만난 지 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친분이 없는 경우에 쓰는데요. 듣는 상대가 자신과 크게 나이 차이가 없거나 관계가 친밀할 때는 반말을 써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2살 많은 친한 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존대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함, 2번 진지, 3번 병. 저요. 정답. 야, 우리 찰리꾼 빨랐어요. 3번이에요. 왜냐면 성함은 보통 그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이름 대신 말하는 거고 네. 진지는 이제 그 음식을 드셨나요? 하고 물어볼 때 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 병이요. 네.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병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높임말에는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 어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높이는 춘추란 말이 있고요. 성함은 이름을 높이는 말, 진지는 밥을 높이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외상식 퀴즈 우승자는 우리 찰릭 위원님입니다. 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문화상품권. 자,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일단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야, 첫 출연에 이렇게 우승 상품까지. 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처음 찾은 여러분들께 소개하자면 항상 의외상식 퀴즈는 오늘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대표 제안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찰릭 위원님이 오늘의 대표 제안자이십니다. 자칭 한국 토박이 러시아인이신데 한국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나오셨다고 해요.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한국의 존댓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해주는 한국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나 직급에 따라서 가려서 쓰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나이가 달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학년이 다르면 존댓말 때문에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존댓말인데요. 적어도 외국인에게는 존댓말 대신 반말을 허용해주면 어떨까요? 네, 외국인에게는 존댓말 대신 반말을 허용해달라? 그럼 한국 사람도 외국인에게 반말로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말을 쓰지만 야, 거기 같은 막말에 가까운 반말은 서로 삼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서로 기분이 불쾌해지는 반말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오늘의 주제, 외국인에게 존댓말 대신 반말을 허용해 주세요. 다른 청소년 위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때 한국에 처음 왔는데 존댓말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영어에서는 너는 you 하나면 되는데 어이, 당신, 자네, 그쪽, 임자. 주나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라고 저도 높여주고 햄버거 높여주잖아요. 사람을 대우해주는 건 좋지만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냥 동등한 관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친구야. 외국인에게 반말을 허용해 주세요. 오. 존댓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논하기 전에 오늘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존댓말을 쓰는 나라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배우기에도 한국의 존댓말이 어렵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9살 때 한국에 처음 왔는데 존댓말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똑같은 뜻인데도 친구한테는 주고 어른한테는 드리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말하고 존댓말을 섞어서 말했어요. 쓰는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도 존댓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딸을 존댓말로 하면 따님이 되고 이를 존댓말로 하면 치아가 되고 퀴즈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말도 너무 다양해져요. 영어에서는 너는 you 하나면 되는데 한국어로는 어이, 당신, 자네, 그쪽, 임자. 이렇게 다양해져요. 아, 임자도 알아요? 네. 네. 존댓말은 가끔 보면 한국 사람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햄버거점에 가면은 주나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라고 저도 높여주고 햄버거 높여주잖아요. 한국인들도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외국인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는 외국인이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면은 존댓말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한국에서도 이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참 많죠. 박소정 변호사님,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커피, 메뉴 같은 사물의 존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표현인 줄 모르고 썼다는 응답은 단 19.6%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엉터리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까봐라고 합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 이 고객님들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상한 존댓말을 쓴다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서는 어떤 존댓말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러시아에도 존댓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곳을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니? 하고 물을 때 너를 높여주는 우아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우아스.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어요. 고맙다고 할 때 보통 thanks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티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thank you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대신 한국말처럼 존댓말이 많지는 않아요. 네, 존댓말이 어려운 이유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어 존댓말의 존재 이유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존댓말은 예전부터 쓴 전통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말이고요. 한국인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뼈대 깊은 가문의 아씨 같은 대답이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존댓말은 듣는 사람에게 대우받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말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존댓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댓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존댓말을 하면 말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듣는 사람이 덜 상처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전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존댓말의 장점들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된다고 생각해요. 오. 존댓말로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지고요. 존댓말을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계급이 나눠지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존댓말에 대한 우리 찰리 기현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또 장점도 많은 존댓말. 혹시 여러분들도 존댓말을 쓰면서 혹시 실수했던 경험은 없나요? 네, 있어요. 친구한테 친구 엄마 생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너희 어머니는 생일 언제이셔? 라고 물어보는데 친구가 생신이라고 해야지라고 고쳐졌어요. 저는 밖에서 축구할 때가 있는데 형들한테 존댓말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까먹고 반말이랑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친구들이 야 그냥 반말이라고 하는데 전 반말을 쓰기엔 좀 그래서 그냥 존댓말을 씁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반말을 허락해달라는 주장은 하지만 본인은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한국에서는 예의 있는 행동이니까요. 저도 다 같이 편하게 반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방과후 시간에 저보다 키가 큰 친구한테 당연히 언니라고 존댓말 했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동생이어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친한 선배가 반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반말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수로 허락하지 않은 선배한테도 반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배한테 따로 반말 쓰지 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무서웠겠네요? 네. 옥상으로 따라오라 그랬나요? 그건 아닌데 좀 예의 좀 지키자 하면서 조금 그랬습니다. 더 신경 네. 써야겠다. 우리 위원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아직은 어린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을 걸 때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다 존댓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좀 외국인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저한테 반말로 했던 사람은 못 본 것 같네요. 존댓말로 말을 많이 걸어주니까 더 존중받는 것 같네요. 존댓말을 많이 걸어주시긴 하는데 가끔 영어로 밖에서 헬로 하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땐 좀 짜증나죠. 전 영어 못하는데. 왠지 영어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나 보다, 그쵸? 저도 그래요. 저는 반말 인사를 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영어 인사도 저도 자주 들어요. 저는 반대로 외국인이라고 좀 막대하는 걸 봤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막 외국인인가 하면서 수근거리다가 다짜고짜 뭐 어디서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말을 안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무서웠겠네요.
자, 외국인들에게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네, 반말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평범한 부모님들은 외국인들이 반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VCR로 함께 보시죠.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이니만큼 그건 꼭 필요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대로 지키게끔 교육을 시켜야죠. 외국인이 반말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맞아요. 처음에는 반말로 배웠다가 어느 정도 이게 숙달이 된 후에는 이제 존댓말을 가르쳐야죠. 저는 일단은 그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존댓말을 쓰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좀 뭐라고 할까, 좀 소중하게 여긴다, 좀 예의를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외국인이라 조금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또 외국인이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너 밥 먹었니? 뭐 이런 건 또 너무 듣기가 조금 거북해서 그냥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네. 뭐 반말해서 친근감은 생길지 몰라도 너무 예의 없고 버릇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방예의지국답게 어른에 대한 그런 예의 있는 말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연장자한테는 존댓말을 써주고 또 아무리 뭐 후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반말을 안 하잖아요. 그 존댓말은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네, 부모님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들어보니까 저랑 되게 의견이 비슷해서 신기했고, 그리고 저도 그 존댓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니까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어르신한테 너무 좀 반말을 하면은 그거는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약간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저도 데이지 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반말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 생각해서 의견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이랑 어머니들이 저랑 좀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쵸. 그게 좀 놀라웠고 전부 다 한 생각인 게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반말을 써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쓰면 안 된다가 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 존댓말은 장점도 많지만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존댓말은 효율적이다 대 비효율적이다 입니다. 자, 아무래도 존댓말을 쓰면 말을 더 천천히 또는 더 길게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존댓말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존댓말이 장점도 많지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할 때 철수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설세 씨 어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쵸.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비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존댓말은 딱 한 문장만 얘기를 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안 존중하는지 태도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만큼 효율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존댓말이 길어지는 대신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걸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는 다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길이 때문에 존댓말이 비효율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댓말은 서로를 존중해서 싸움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같은 반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존댓말을 쓰라고 하면 네. 반말 쓸 때처럼 싸우진 못할 것 같아요. 오, 맞아. 나 한 대 때려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은 아랫사람한테 비효율적이에요. 윗사람은 짧은 반말을 하니까 힘을 덜 쓰고 아랫사람은 존댓말을 써서 길게 말해야 되니까요. 기왕이면 말이 평등하게 좋지 않을까요? 네, 존댓말의 효율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찰리 위원님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말을 덧붙이자면 존댓말이 한국의 서열 문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선배한테는 존댓말을 쓰고 그게 불편하니까 후배한테는 반말을 쓰라고 했는데 다 같이 반말을 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이 않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어떤 무리에서 대장을 정할 때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정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존댓말의 영향으로 살짝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장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존댓말이 없어지면은 이런 게 좀 완화될 것 같아요, 많이. 네. 저는 존댓말을 친한 사람한테는 반말을 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이 서열을 나눈다기보다는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방법 같습니다. 저는 언니, 동생으로 사람을 구분시키는 게 존댓말을 부른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언니, 동생으로 구분하면은 저랑 친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동갑밖에 없잖아요. 외국처럼 존댓말을 쓰지 않고 누구나 친구처럼 지내려면 그런 나이와 연관된 말을 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존댓말이 없다면 저한테 나이 차가 많은 친구도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네, 존댓말이 없으면 서열 문화가 줄어들고 좀 더 평등해질 거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한국에서 존댓말만 가능 아니면 반말만 가능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반말 세상이죠. 뭐 다 같이 반말을 쓰면은 살짝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반말로만 쓰는 세상이 된다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무례해질 것 같아요. 하나만 쓸 수 있다면 존댓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반말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는 세상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사람을 대우해주는 건 좋지만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냥 동등한 관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반말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친구야. 저는 기왕이면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존댓말이 서로 상처를 입힐 일이 적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박소정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존댓말만 사용하거나 반말을 쓰는 것 중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네, 2019년 한 구직 사이트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0.7%는 직장에서 직급과 연령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30.4%는 직장 내 관계는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반말 사용은 반대한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직장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존댓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들에게 존댓말 대신 반말 허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찰릭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존댓말을 쓰면 말이 더 길어지고 서열 문화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존댓말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네, 위원님들의 마지막 결정은 과연 어떤 것일지 외국인에게 반말을 허용해 주세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반대 4표 대 찬성 1표로 아쉽게도 우리 찰리 기현님의 의견은 부결되었습니다. 네, 오늘 존댓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주제가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긴 해요. 너무 이렇게 주장이 또 팽팽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서로 존댓말을 쓰면은 좀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반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존댓말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며 토론을 하니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여기서 토론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니까 되게 재밌었고 다른 위원장 분들 의견도 듣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 의견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니까
여기 온 게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존댓말과 반말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보니까 친구들이 말을 너무나 잘해서 깜짝 놀랐고요. 또 다음에 또 이 친구들 불러서 다음번 토론 때는 한번 반말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